쉽게 명쾌하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할 테니까 선생님이 오늘 녹화하는 걸 깜빡 잊어서요. 여기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제 각의 정의를 OX 이걸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각이라는 것은 이 시초선을 출발하여 얘를 동경이라고 하거든요. 동경이 움직인 크기, 회전한 크기, 요 회전한 크기를 각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 여기가 42도라고 했을 때 이 동경 OP가 42도만 회전했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얘가 42도만 회전했을 수도 있고 30도 돌고 42도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42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각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각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각은요, 어떤 세타를 360도 이게 몇 번 회전했는지 모른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60도를 한 번 돌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많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각입니다. 그 다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가 작아야 되지, 여기에다가 일반각을 쓴다고 해서 마이너스 40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상용로그에서도 정수 부분 다음에 소수 부분 할 때 양수만 했었죠. 그것처럼 얘도. 나머지도 그렇고요. 나머지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중에 나머지가 있었죠. 다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반각이 끝났으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요런 거는 이제 빨리 습득하셔야 돼요. 1사분면은 90도 미만까지가 1사분면입니다. 90도를 넘어가면 2사분면이 되고요. 180도 미만까지가 2사분면이죠. 90도와 180도 다음에 270도가 있는데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곳이 3사분면, 270도 넘어가면 4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개념 다지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다. 360도의 2배가 720도고 거기에 360도를 넣으면 1080도, 또 360도를 넣으면 1440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다음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P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720도만 더해도 얘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데요. 이 음수의 각은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OX 시초선은 반듯하게 그려주시고요. OP 동경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문제거든요.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이런 각 쓰시면 안 되고요. 360도에다가 여기다 360도를 더해서 315도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나타낼 때요. 지금 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가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1080도 더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n 플러스 80도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 얼마 더하는 게 좋을까요?
1440도. 그래서 얘는 360도 n 더하기 140. 다음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도 지금 봐봐요. 얘는 360도만 빼세요. 그럼 몇 도죠? 몇 도예요? 에이, 대답 좀 해줘. 260도죠? 270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으면 3, 4분면. 다음, 여기는 얼마를 더하는 게 좋을까요? 720. 얼마야? 40이지. 그럼 얘는 1, 4분면. 얘는 얼마를 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1080. 가지고 놀아. 1440도까지 기억하고 있다. 얼마야, 그러면? 150인가요? 몇 사분면이에요? 180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180 넘어가면 3, 4분면입니다. 180 안 넘어갔으니까 2, 4분면. 다음에 얘는 야, 1440도 우리 여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했거든? 근데 더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60도죠. 그러면 360도 또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360도 더해가지고 1800도 이런 거 뭐 해도 되고 1800도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냥 부족하면 360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00도니까 270도 넘어가서 4, 4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 너무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너무 빈약해. 이거에 좀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그 다음 유형 필수에서 3번하고 다 연결이 되죠.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 자, 1, 4분면의 각 중3 애들이라면 이 세타를 그냥 이렇게 놓고 걔네들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3분의 세타는 더 없는데 하고 이렇게 제출해서 1, 4분면 하면 점수를 안 줍니다.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360도 n 플러스 알파 하시고요. 이 알파의 값이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런데 얘가 3분의 세타라고 했잖아. 3분의 세타는 120도 n 플러스 3분의 알파인데 3분의 알파의 각이 0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여기 n에다가 꼭 0부터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죠? 어디까지? 2예요? 3이에요? 예, 아니 그거 몰라도 된다. 그거 진짜 몰라도 돼. 그냥 3 대입해보면 돼. 필요한가 안 한가는 그때 너네들이 점검해봐. 한번 대입해볼게. 여기 0이면 3분의 알파지. 3분의 알파면 이거 그대로네? 1, 4분면이냐? 그치? 다음에 여기는 120 더하기 3분의 알파인데요. 그럼 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죠? 그럼 2, 4분면 확실합니까? 다음에 2 대입할게요. 240에다가 3분의 알파. 그럼 여러분들이 240에다가 0 대입하면 240. 다음에 3분의 알파 세타 27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270도 안 넘어갔죠? 넘어가면 4, 4분면, 안 넘어가면 3, 4분면. 3, 4분면, 2, 4분면, 1, 2, 3, 4분면까지 나와요. 4, 4분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360입니다. 얘의 가치는 0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대입 안 해도 돼. 왔어요? 잘 잤어요? 오늘 이제 안타까운 게 앞에 천천히 자세히 설명한 거를 내가 녹화하는 걸 깜빡 잊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짧게 개념만 정리해서 하고 있거든? 네. 그거 2번 듣고 가. 올리면.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3개 대입합니다. 0부터니까 2까지 대입하시고요. 1부터 하면 3까지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좀 0부터 2까지 대입하세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4분의 세트 하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5분의 세트 하면 0부터 4까지. 다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 대칭일 때, 그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엔 짧게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지문이 두 동경의 차를 의미하는 경우, 두 동경의 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동경이 알파랑 베타랑 똑같다는 얘기지.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일반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360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차가 아니라 일치.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 또는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라고 할게요. 원점, 이건 선 대칭이 아니라 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두 동경의 차가 180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양하게 두 동경의 차가 90도, 60도 이러면 빼서 90도가 되거나 60도가 되는데 이때도 360도 n 플러스 90 이렇게 일반각으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유형 2번과 유형 3번이 일반각을 겨냥한 유형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대칭일 때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동경의 차는 뺐죠. 선대칭은 더했어요.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Y축 대칭, Y축 대칭일 때 알파가 여기에 있어요. 베타가 자 Y축의 대칭이어야 됩니다. 근데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거죠. 그리고 알파는 요각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냥 짧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몇 도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80도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360도 n 플러스 18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발견한 규칙은 Y축이 90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축인 선대칭의 기준 대칭축이 나타내는 각의 2배가 되더라라는 공통적인 규칙이 있었다. 다음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 민호 이해돼? X축 대칭.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은 알파는 여기다 놓고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요? X축 대칭 맞습니까? 그런데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만큼입니다. 우빈아 이해되냐? 돌려. 자, 봐봐. 베타가 이만큼입니다. 알파는 여기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이 하얀색하고 알파를 더하면,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알파가 여기로 가니까 360도가 되겠죠. 역시 X축은 이쪽을 보면 0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을 보면 180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0도의 2배는 0도고요. 180도의 2배는 360도. 그건 0이랑 같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대칭이면 두 동경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냥 360도 n 이 정도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각이죠. 다음 이번에는 여러 가지 1차인 직선 중에 y는 x가 참 많이 등장하죠. y는 x가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인가요? 90도죠. 그러면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알파. 자, 대칭인 이 정도면 대칭.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정도면 봐줄 만한가요? 그럼 이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요거는 알파랑 같은 거고요.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이 노란색 알파를 더해야 되는데 하얀색 알파를 더합시다.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n 플러스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확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요. 요거는 오늘 중으로 복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시고요. 그럼 잘 안 잊어버려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얘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내용. 어. 근데 여러분들도 선배가 되네요. 3월 달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국교에서 막내가 아니라, 후배들이 이제. 그러면 봐봐. 후배가 이제 지우처럼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아이, 이런 자식. 그래, 이겨내. 이겨내면 돼. 니들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인생 조지는 거. 이렇게. 지우야. 자, 근데 봐봐. 걔네들이 이런 부채꼴 넓이를 구할 때 60도 이렇게 하죠. 반지름 말.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겠냐? 360도분의 60 곱하기 파이 R제곱을 하겠지. 이런 행동이 미개해 보이는 거야. 촌스러워 보이는 거야. 공주 애들이나 이렇게 하기, 서울 애들이 이렇게 안 해. 동준아, 너도 공주에 사니까 이렇게 하지?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지금 여기는 이 60도라는 거는 이 원을 360 등분을 해서 한 각을 1도라고 보는 그런 체계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새로운 거니까 되게 낯설고 익힐 때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 근데 그걸 익히기만 하면 신천지 새로운 게. 봐봐. 니네 로그 실었잖아. 근데 저기 소속 30만 킬로미터 이게 지대 속도냐? 소속 30만 킬로미터? 근데 거기에다가 뭐 100광년이 아니라 저쪽 먼 데는 또 100만 광년 이지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숫자가 엄청 커지지. 이것만 가지고 해볼게. 여기에다 로그를 탁 입혀버리면 로그 3은 그냥 놔두고 이게 소수분인지 거기다가 5를 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표현할 거란 얘기야. 천문학자들은 다 이렇게 해. 예, 특히 이제 이 상윤로그가 천문학자들에게는 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아주 꿀 같은 팁이죠. 그것처럼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각에 새로운 단위가 있어. 뭐냐면 반지름이 R인데요.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호의 길이가 2R이면 여기가 2R이면 1라디안이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죠? 그럼 2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1 이제 RAD라고 하는데 단위를 안 쓸 거예요, 이제. 이게 보편적인 거니까 1, 그러니까 사인 1 하면 라디안으로 보시고요. 사인 1 도하면 아주 작은 1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법에 반드시 단위를 써주시고요. 라디안에 단위를 안 쓸 겁니다. 그럼 1라디안의 크기가 얼마냐? 1라디안의 크기. 자, 봐봐. 내가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죠? 그리고 정삼각형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R이 되겠네? 반듯한 선분이 R이에요. 근데 얘가 휘어져 있는 상태로 R이라고 했죠. 그럼 60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휘어졌으니까. 작아지겠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몇 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얘가 무리수일 겁니다. 1라디안이 60도로 나타내면. 그래서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2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2r이었지. 그쵸? 3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3r인데요. 3 라디안이 180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 라디안은 60도보다 작습니다. 3 라디안은 180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들이요. 예, 너네들이 낯설어하는 라디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다양하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설명이야. 정리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와줘. 그리고 너네들이 대답해줘. 알았지? 3 라디안은 180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왜냐하면 1 라디안 60도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거꾸로 얘가 3라디안이면 3R이면 3라디안이죠. 2R이면 2라디안이에요. 그러면요. 봐봐요. 원주가 2파이R이죠.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원 180도. 얘가 180도예요. 180도는 원주 전체가 2파이R이야. 여기는 뭐니? 파이 R이지. 아까 2R이었을 때 2라디안이었거든. 파이 R이었을 때 몇 라디안? 결정. 다시 2R이었을 때 2라디안이었지. 3R이었을 때 3라디안이란 말이야. 파이 R이었을 때,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었을 때 각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네. 180도가 결국 뭐가 되냐면 파이가 파이가 원래 3.14159라는 무리수였죠. 근사값으로 3.14라는 값은 유효합니다. 물론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근사값이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3.14에 근접한 수예요. 3라디안보다 크다는 얘기죠. 파이 라디안이. 그것이 60분법으로는 180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180도가 돼요. 그러면 보통 지혜로운들은요, 얘네들을 비율로 따지거든요. 90도면 몇 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2분의 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파이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파이를 180도로 보세요. 제발 보세요. 제발 보세요. 내가 우빈이한테 야, 너 나를 천사로 봐줘 하면 절대 이게 불가능해. 나 알아. 아는데 파이를 180도로 봐달라는 걸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나쁜 우빈아? 그치? 동준아, 얘 나빠 보이지? 어디가? 아직 전체적으로, 그치? 우빈아, 삐지지 마. 자, 어유, 몸개그. 자, 그러면, 자, 근데, 한번. 너희들도 나중에 뭔가 잊어버리고 헷갈리면 선생님이 접근했던 방법을 좀 따라서 가봐. 얘는 R이고요. 이때 얘가 2R이죠. 여기서 호의 길이가 2R이면 각은 2라디안입니다. 짧게 할게요. 호의 길이가 뒤에 일어나 있어. 파이 R이면 각은 파이가 됩니다. 파이는 몇 도? 180도. 그러면 자 봐봐. 라디안과 60분법에서 60분법 파이는 몇 도? 파이는 몇 도? 180도.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3분의 파이는 야 45도는 그럼 몇 분의 파이가 되냐? 느려. 야 90도가 2분의 파이지. 90도의 파이 45도잖아. 하나만 더 할게. 30도는 6분의 지금 라디안엔 주로 파이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요.
그런데 잘 봐봐. 그러면 만약에 180분의 파이나 파이분의 180은 도. 이건 똑같은 거야. 1이야 그냥. 파이랑 180이랑 똑같으니까. 자, 라디안을 60 봐라. 60 분법으로 바꿀 때는 아이디어가 그래요. 파이를 그냥 180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주실 때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파이를 18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개념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x 라디안은 x에다가 5분의 180을 곱하면 60 분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x 라디안 한번 우리 4분의 파이 한번 볼까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봐봐요. 파이 없어지시면서 뭐가 생겼어요? 180이 들어갔죠? 파이를 1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파이 대신 180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라디안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그럴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원래 여기는 파이가 있었던 아이거든? 파이를 없애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 이러면 파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36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쓸모도 없고요. 대신 60분법을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80을 만들어서 파이로 집어넣는 거는 좀 힘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내가 비율로 했잖아요. 만약에 30도가 있어요. 그러면 30도에다가 곱하겠죠. 곱하는데 결과적으로 파이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파이가 나타나도록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파이가 나타나느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파이가 나타나느냐.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6분의 파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파이가 있는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를 180으로 바꾸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22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 이 둘 중에 파이가 등장하도록 하는 분수를 곱해 주십시오. 22도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약분도 해야 되겠지만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다음. 그러면 이제 라디안을 줬잖아요. 라디안을 줬는데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 만약에 여기가 2라디안이면 R이 2번 있다는 얘기지. 3라디안이면 R이 3번 있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세타 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그냥 끝납니다. 360분의 중심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R 세타가 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그래 비슷하게 3분의 파이라고 할게. 반지름이 6이야. 6. 그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3분의 파이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이가 답입니다. 3분의 파이가 60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360분의 60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R 12파이 이렇게 되는데 6분의 1이잖아. 계산하면 2파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 R 세타가 호의 길입니다.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으면 2분의 1 RL이라고 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 360분의 중심과 파이 R 제곱을 더 많이 썼죠. 아마 지금을 위해서 미리부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필요할까요? 암기되어 있어요? 암기되어 있어요? 다 암기되어 있어요? 지우도?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 L이 뭐였냐면 R세타였거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대수에서는 얘를 새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얘는 이미 있었고요. 둘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해요. 대신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360분의 중심각 파이 알지. 안 쓸 거예요. 이거 쓰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어?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값 표현이 조금 바뀌어요. 원래 일반값 표현이 360n 플러스 세타의 꼴로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를 반드시 표시해줘야죠. 일반값 표현. 근데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는 360 대신 야 파이가 180이잖아. 그럼 360은 뭐라고 하면 되겠니? 2파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2파이인데요. 여기 2n파이. 얘는 가운데 나왔네요. 더하기 세타. 여기에는 도 표시가 없습니다. 라디안 표시. 그러면 일단 얘는 300도가 2파이보다 작은 각이네. 360도보다. 그럼 얘를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면 그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약분은 6으로 하겠습니다. 6으로 하면 얘가 3이 되고요. 얘가 50이 되고요. 그래서 5가 잠깐만 60으로 해야 되죠? 3분의 5 파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각은 2n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해요. 60도가 3분의 파이라는 것이 익혀져 있는 사람은요. 300도는 몇 배가 되는 거죠? 5배죠? 그냥 3분의 5파이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0도, 45도, 30도 얘네들은 다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비율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요. 자, 210도 보세요. 210도는 360도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150이죠. 30도에 5배입니다. 30도가 6분의 파이거든요. 6분의 5파이.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만약에 공식으로 한다면 15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도 3분의 5가 나올까요? 6분의 5가 나오죠. 6분의 5.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4야. 그냥 공식으로 갈게요. 호의 길이가 2파이면 자, 호의 길이는 뭐냐면 R 세타거든요. 여기서 R은 4고요. R 세타가 2파이예요. 4 세타가 2파이면 그냥 세타 나오죠. 얼마입니까? 몇 도라는 얘기예요? 2분의 파이. 파이가 몇 도였죠? 180. 2분의 파이는 직각인가 봐요.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라겠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L로 가셔도 좋습니다. 2분의 1 한 다음에 R이 4, L이 2파이. 4파이가 되고요.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가셔도 되겠다. 2분의 1 한 다음에 R제곱이 4의 제곱, 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얘도 4파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7번. 요 일반각
일반각과 호도법에서 아까 일반각 개념을 물어보는 핵심 문제 2번, 3번 하고요. 7번 요것만 확실히 이해되면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어렵다. 그럼 앞에 있는 개념 중에 일부가 빠져 있는 거야. 진짜 명확하게 이해되고 아주 쉬워졌을 때 앞에 있는 개념까지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뭐 겨우겨우 알아냈다? 이거는 아닌 거야. 자,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둘레의 길이면요. 이 둘레에는요. 반지름 두 개와 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짠짠짠.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고 반지름 R이 있어요. 호의 길이 L이 있죠. 근데 이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까지 더한 것이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맞을까요? 그런데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이거든요. 그럼 요 L이 이렇게 되어주면 안 될까? 8 빼기 2R. 여기가 8 빼기 2R이 된다고. 그러니까 넓이 S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2차 함수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해줘요. 이렇게 되죠. 응? 이렇게 돼서 R이 2일 때 호의 길이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 넓이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구조상 딱 이렇게 변형을 하지 않았다면요.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타는 언제나 1화 돼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세타가 바뀌잖아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고민. 일단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뭐 어렵지 않죠? 이때 여기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L 대신 8-2R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 142페이지까지. RPM. RPM은 61페이지까지 하고요. 61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서 이렇게 할게요. 유형 1번부터 5번까지만 하십시오. 66페이지부터 유형 1번부터 5번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로그함수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시고요. 영우빈 학생은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 개념 원리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다 올라가면 거기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